오늘은 2014년 1월 22일입니다. 아마 이제 부가세 신고를 27일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미루다가 막바지에 가서 하면 힘이 들 거니까 오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홍제동 오일뱅크 뒤쪽에 있는 땅 300여 평 되는 땅에 대해서 계약을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어저께 눈이 너무 많이 내렸고 강릉에 많은 눈이 내려서 미용실이나 이런 이제 부동산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영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 업소가 많았죠. 사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세상을 그만두어도 죽어도 좋겠다. 남는 어떤 미련, 연민 이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없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태, 이 자리가 천국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없다 해도 아쉬운 것이 조금도 없는 것. 오늘은 봄나라 책 세 번째 책에 네 번째 정도 읽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르게 걷는 법, 걷는 행위는 행주자와의 사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동이다. 걸을 때 의식의 스크린을 돌아보고 거기에 걷는 자, 에고가 주도하려고 한다면 즉시 놓아버려야 한다. 나라는 생각, 마음이 몸을 부리려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의 분열의 조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고가 앞서서 몸을 끌고 가려고 하면 힘이 빠지고 권태와 실증이 난다. 그것을 모면한답시고 에고, 마음은 꾀를 부려 엉뚱한 생각이나 즐거운 공상 속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빠짐으로 자기의 걷는 동작이나 주위의 배경에 의식의 스크린에 잡히지 않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걷게 되거나 목표지향적으로 걷게 되어 걸어가는 자신의 동작 하나하나와 주변의 풍경을 알아차리고 음미하며 걷지 못하게 된다. 거기에는 여유와 한계가 없고 강대무량한 의식은 아래 후연지기가 펴지지 않는다. 목표 지점을 향해 에고 마음은 한편으로는 쫓아가느라고 바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설정한 생각 프로그램에 쫓기는 형국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걷고 있다. 이렇게 걷는 것은 사람다운 걸음걸이가 아니다.
이렇게 걷는 것은 바르게 걷는 법이 아니다. 일단 걸을 때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노릇이다. 그러므로 한번 정한 다음에는 그 정한 생각을 짊어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 내려놓고 걸어야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그렇게 하고 걸어야 최초 목표와 방향에 얽매이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아 발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중도에 얼마든지 목표와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걸어가는 목적지나 방향은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어떻게 걷고 있는가? 당신은 양자택일의 갈림길 앞에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자네는 사물의 장단을 가지고 이해 득실을 개량할 수 있다. 그러나 자네는 물질을 포함한 전체적인 삶의 이해 득실을 가리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생각으로는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양자택일을 하려는 생각, 예고를 놓고 텅 빈 의식의 공간을 바라보며 걸으면 된다. 그렇게 걷다 보면 당신은 어느 사이에 어느 한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른 길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이 전혀 남지 않는 가운데 걷는 행위 자체를 즐기며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걷는다면 당신은 좌우의 다리가 번갈아가며 앞으로 내딛고 좌우의 발이 번갈아가며 교대로 앞뒤로 흔들어주면서 걷는 당신의 모습을 생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동작 하나하나를 즐기며 걷게 될 것이다. 당신이 비록 바쁜 몸일지라도 그렇게 걷는다면 당신은 망중 한을 즐기며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바르게 걷는 법이란 어떻게 걷는 것인가? 의식의 스크린에 걷는 나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바라보며 걷는 것이다. 그렇게 걸으면 마음과 몸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걸으면 의식의 스크린이 펴지면서 자기 주변이 화안해지고 활기가 넘치고 즐거워진다. 과정 하나하나를 즐기며 걷다 보면 어느 사이에 목적지에 도달한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볼일 다 보면서 분명히 지나왔건만 지나온 사이조차 없이 순식간에 도달하였으니 참으로 신통이 자제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바르게 걸음이다. 봄 75 한 생각 돌리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어떤 때는 좋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쁘게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나 자신에게 있다.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시선, 어떤 느낌, 어떤 감정으로 보느냐 그것이 문제다. 어떤 때는 보지 않고도 그 사람의 말소리만 듣고 있어도 느낌이 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불쾌한 것도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다. 불쾌해진 자기의 마음을 즉각 알아차려 불쾌한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아야 마음이 닦여 불쾌함이 없는 정상적인 마음으로 돌아가 깨끗해진다.
이 정상적인 마음이 본심이요 평상심이요 일심으로 이것을 깨닫고 증득하여야 믿게 보는 한 생각을 예쁘게 보는 한 생각으로 돌리기가 손바닥 뒤집듯 쉽다. 손바닥 뒤집듯 쉽다. 봄 76. 한 법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자. 한 법이란 한 생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일일이 선악시비의 관념을 정하여 기억시키고 입력시켜 그 생각이나 결론이나 누를 금과 옥조로 삼아 그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 생각이나 법을 기준으로 삼아 자기와 남을 판단, 평가, 심판하게 되어 결국 그 생각의 노예가 되고 노심초사하며 근심 걱정에 놀아나는 틀에 박힌 인간이 되고 부자유한 인간이 되고 만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교리나 윤리도덕이나 심지어 건강에 관한 상식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어 율법주의자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법도 정하지 말고 한 법에도 매이지 않아야 자유로운 가운데 깨어있는 정신으로 그때그때에 맞는 창조적인 법을 만들어 쓰고 그 법까지도 즉시 놓아버려 한 법에도 구애되지 않아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본심을 지킨다. 한 법도 없어야 자유가 있고 한 법도 없어야 시비를 일으키지 않고 대립, 갈등, 투쟁 삶에서 해방된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 당하여 무심으로 자연스럽게 행하여 인위적인 모방과 답습에 떨어지지 않아 후회 없고 겁 없고 자유로운 삶을 산다.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 이것만이 봄나라 법이다. 봄 77. 백전백승. 봄나라 봄 공부는 봄님이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게임. 이길 수밖에 없는 돌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다. 왜 그런가 하면 봄의 빛으로 생각, 느낌, 감정, 마음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비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빛으로 비추는데 어찌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러니 백전백승이다. 봄의 능력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기에 봄 공부만 하면 누구든지 그림자 벗어나 생각은 노예 신세에 나고 태양처럼 빛나는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거듭나 자리 잡는다. 봄 자체는 생각으로 알아낼 수는 없으나 감각을 개발하여 감각을 활짝 열기만 하면 깨달아지고 알아진다. 봄은 나이를 안 먹어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그러기에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바탕이며 근본으로 오직 봄만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봄나라 봄공부는 백전백승 전승가도를 달린다.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말자. 누구나 칭찬은 좋아하고 비방은 싫어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우리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분법으로 취하고 버림으로써 희비 쌍곡선을 그리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을 반복한다. 어리석은 삶이다. 즐거움을 탐하다 보니 괴로움이 생겼다. 그러므로 누가 칭찬을 하는 순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반응들을 반드시 바라봄으로 비추어 의식의 스크린을 깨끗이 닦지 않으면 조건부여가 되어 조건반사를 면치 못한다.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내면에 깃들어 자리 잡으면 칭찬의 노예가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를 칭찬하는 자에게 약하여 그에게 의존하고 그를 기다리고 그를 반기고 예 하다 보니 아니요 소리하기가 어려워진다.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비방을 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괴로워지는데 그러한 자기의 반응을 당연하다고 여기어 고집을 부리고 성질을 내면서 괴로움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러한 내면의 반응들을 바라봄으로 비추어 깨끗이 지워야 한다. 칭찬이든 비방이든 반드시 좋아하는 반응들, 싫어하는 반응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추어 남김없이 지워 깨끗이 만들고 넘어가야 한다. 만약 그렇게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을 하지 않으며 살면 끝없이 되풀이되는 조건부여와 조건반사, 입력, 출력으로 돌아가는 동물적인 삶이나 기계적인 삶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잘 지을 수 있어야 여백이 생기고 거기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어 칭찬과 비방에 매이지 않고 칭찬과 비방을 걸림없이 자취 없이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쓴다. 그 지경이 되어야 사바가 극락이고 지상이 천국이고 예토가 정토가 된다. 이때 이분법은 비로소 불이법이 된다. 봄 79 눈으로 사진 찍어 놓아야 필요시 환하게 떠올릴 수 있다. 집안 살림을 잘하려면 방이나 거실, 부엌, 베란다, 창고 등을 자주 살펴보면서 눈으로 사진을 찍어 놓아야 앉아서도 집안을 환하게 떠올릴 수 있다. 자주 살펴보면 흐트러지거나 더러워진 것이 눈에 띄어 바로 힘들이지 않고 정리정돈과 청소가 가능하며 필요한 물건을 찾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찾아 쓸 수 있다. 사무실 관리나 농장 관리, 공장 관리도 집안 살림이나 마찬가지다. 가정이나 회사나 학교나 사회의 주인이라면 주변의 환경이나 시설이나 설비를 눈 감고도 꿰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터줏대감이고 만물의 영장이고 천지의 주인이다. 산이나 들, 강이나 바다, 풀이나 나무, 벌레와 새, 물고기, 동물들,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거리, 빌딩, 아파트, 주택, 가로수, 간판들을 지나치지 말고 동영상 촬영을 해두어야 머릿속에 파일로 자동 분류 저장된다.
그래야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고도 앉아서 천리안이다. 그래서야 특정의 장소에 끌리지 않고 필요시 내 의식에서 그림이 떠올려 수용함이 가능하다. 그래야 자연과 환경이 내재화된다. 그렇게 되면 눈썰미가 더욱 개발되어 일의 능력은 물론 공부나 연구나 창작 활동에도 탁월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도 그림을 보여주듯이 실감이 나고 공감이 쉽게 이루어진다. 눈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두어야 그 활용이 무궁무진하고 아름다움과 감동과 감사의 물결을 일으키고 감각, 감상할 줄 아는 깊이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 감각과 감상의 과정, 감각이 열리면 비로소 연극의 맛이 오른 것 같다. 거기서 구경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구경이란 눈으로 봅니다. 눈은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와 같다. 눈만 뜨고 있으면 보이기 마련이다. 그것이 시각 감각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다. 색깔과 모양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약간의 움직임조차 놓치지 않는 명료함 가운데 주객일체, 모라일체가 되어야 천지만물의 내 안에 들어와 내재화된다. 이 사진과 장면을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내재화하려면 이름을 붙이고 캡션을 달고 간략 하나봐 스토리랄까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찍어놓은 사진에 대한 감상의 과정이다. 감상은 감각에 생각을 붙임으로 감각과 생각의 합작이다. 그렇게 해놔야 파일화가 가능하고 분류가 가능하고 저장이 가능하여 필요시 바로 떠올려 풍운 조화를 부릴 수 있다. 자연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자연 바라봄을 통해 갖가지 눈사진을 많이 찍어놔야 한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고 캡션을 달아놓아야 즉각 떠올림이 가능하고 바람 불고 물결 치게 하는 우주의 주인 노릇이 가능해진다. 모든 것이 자기가 마음먹은 그대로 즉각 이루어지는 경지다. 일심을 증득하지 못한 분상에서 더욱이 감상의 깊이가 천박한 수준에서 잘못 흉내내면 현실을 놓치고 공상의 세계에 빠질 수 있으므로 경계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바라보며 단계에 이으라야 가능한 수행이다.
본 80일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상견성의 경지, 의식에서 그려냈던 생각이나 이미지, 느낌이나 감정에 대하여 선악 미추로 판단, 평가, 심판하는 일이 사라지면 근심, 걱정, 불안, 공포도 사라지고 대립, 갈등, 투쟁까지 사라지고 보면 의식에서 그리는 단 한 번도 물들거나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이른다. 이것이 바라봄을 통한 중견성을 통과하고 늘봄이 되어 비로소 환하게 자정하는 상견성의 경지다. 여기에 이르러야 진정 함이 없이 하는 도리에 개합하여 진정 자기가 무엇인지 학철대오하여 대해탈을 성취하고 대자유를 성취하고 평화와 행복의 나라가 봄나라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기에 이르러 닦는 것이 아니고 닦을 것이 없는 도리에 완전 개합한다. 의식에서 그리는 깨끗한 것도 묻지 않고 더러운 것도 묻지 않는 허공성임을 실감한다. 허공은 영성은 봄은 물들지도 더러워지지도 않아 항상 깨끗하여 닦을 것이 없음을 알아야 깨달아 마친 무사인이다. 본 80이 언어의 격식을 초월한 격외 도리, 말은 이분법적이고 양자 택일적이다. 그래서 말을 들으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옳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다고 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그래서 틀이 잡히고 논리가 생기고 문법이 생기고 격식이 생겨 격식을 벗어나면 틀렸다고 거부하고 주장한다. 그래서 너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지만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사람의 기분이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 말은 입술과 혀가 혀파에서 나오는 바람을 맞아 퉁기어내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너는 나쁘다는 단 한마디 말에 걸리고 꼬부라져 속이 상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의 이분법과 양자택일이라는 언어의 허구성을 알아서 너는 나쁜 사람이라는 말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너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도 조금도 구애되지 않아야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나는 본래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봄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언어의 격식을 초월하여 설정된 언어의 뜻에 구애받지 않고 부정, 긍정, 양날개를 자유자재로 쓰는 격외도리에 눈을 뜨게 되고 사용하게 이른다. 이른바 쌍칼잡이 무법자여 훤칠하고 호박한 대장부다. 봄 83 대인은 소인과 시비 논란을 하지 않는다. 봄 대인은 생각 소인을 보고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기를 보고 야단치지 않는 것과 같고 동물을 보고 선악 시비를 따지지 않는 것과도 같다. 생각은 좌뇌의 작용이므로 몸에서 나온 것이니 물질 현상이다. 그러므로 생각은 동물성이다. 봄이 사람이니 사람이 생각 동물을 돌보고 기르고 보호한다. 봄의 힘으로 감각과 생각을 아울러 쓰며 사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면 생각을 위주로 감각에 닫혀 사는 사람은 소인이다. 그러나 대인, 소인은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봄으로 사는 순간은 대인이고 한순간이라도 생각을 위주로 살면 그 순간 소인이다. 소인과 소인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지만 대인은 절대로 소인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늘봄의 경지에 도달한 대인이라도 소인과 다투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겉모습이고
실은 소인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자위의 발로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물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와 같다. 문제는 지금 여기 태양이 지구를 비추듯 검으로 생각을 비추냐 비추지 않느냐다. 결국 늘봄이라야 대인이다. 늘봄이 되지 못하면 소인이 되었다가 대인이 되었다가 한다. 대인이라야 천지만물을 사랑하고 인간을 공경한다. 늘봄의 생활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는 창세기인 동시에 만물을 화육하여 사랑과 자비를 발휘하는 섭리이며 삶의 길이이며 인간 완성이 삶의 길이요 인간 완성이겠다. 그러나 함이 없이 하여 한 적이 결코 남지 않아야 진정한 대인이다. 봄 84 늘봄의 경지가 되어 확철대오하여야 진정한 봄이다.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나는 봄이다. 봄을 확철대오하지 못하면 봄을 증득하지 못하면 종종 헷갈려 몸을 자기로 착각하거나 마음을 자기로 착각한다. 몸이 아프다고 내가 아픈 것이 아니고 마음이 상하다고 내가 상한 것이 아니다. 나는 몸과 마음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은 여여한 초월자 봄이다. 몸이 아픈 가운데도 나는 여여하고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도 나는 여여하다. 나는 항상 여여하다. 변화가 있는 것은 봄이 아니다. 만일 몸과 마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봄이 아니다. 봄은 판단, 평가, 심판의 과정에서도 여여하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속에서도 여여하고 대립, 갈등, 투쟁 속에서도 여여하다. 병고와 환난 속에서도 여여하여야 봄이고 몸이 죽는다고 하여도 여여하여야 봄이고 재산 풍파가 와도 여여하여야 봄이고 이기고 지는 것을 구애받지 않아야 봄이고 언어와 문구에 끄달리지 않아야 봄이다. 봄나라는 언제 어디 누구에게나 빛나고 있다. 돌아봄 바라봄을 지나 늘봄의 경지가 되어 확철대오하여야 상견성이고 진정한 봄이다. 봄 85 견성의 3단계 초견성은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아 보는 자기가 보이는 자기를 밖의 자기가 아는 자기를 지금의 생각이 좀 전에 기억된 생각을 지금의 생각이 유추된 나중의 생각을 돌아보는 분열의 단계를 종식시키고 합의를 시켜 추구하는 자가 사라져 고요하고 텅 비었으나 일심의 힘이 생기지 않은 미약하고 희미한 바탕을 보고 알미다. 중견성은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합일로 새로운 차원으로 탄생은 하였으나 마치 갓난아이가 누워서 버둥거리는 것과 같이 뒤집기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걷지도 못하고 걷거나 뛰지도 못하고
남의 말은 조금 알아들으나 자기 입이 떨어지지 않아 자기가 영적인 너라는 것을 깨달아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 바라봄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부터 일심의 힘이 커나간다. 상견성은 바라봄이 끊어지지 않는 늘봄의 경지에서 크고 거친 망념은 일으키지 않으나 미세망념이 없지 않다가 최종적으로 선악 미추의 이분법이 완전히 타파되어 비추고 닦을 필요조차 없는 확철대오의 경지다. 여기서부터 무심에 떨어지지 않고 일심에 힘어도 봄을 여의지 않는 가운데 어느나 문구에 걸림없이 긍정과 부정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구사하는 격외 도리가 터져나온다. 봄 86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합시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을 말합니다. 낙원이란 자유와 평화와 행복에 넘치는 세상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선악 미추 이분법을 세우는 바람에 인간의 의식이 둘로 분열되어 서로 간의 대립 갈등 투쟁하기에 이르러 실낙원이 되고 중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하여 자기가 자기를 벌주고 때리고 감금합니다. 또한 환상을 그려놓고 변신 걱정, 불안, 공포에 빠져 신음하고 괴로워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자기의 분열에서 오는 자해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낙원을 회복하려면 분열된 두 개의 자기를 통일된 하나로 합일시켜야 합니다.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아야 낙원을 발견하고 바라봄이 끊어지지 않아야 늘봄이 되고 늘봄의 경지에서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이분법을 따르는 바람에 괴로움과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진참여한 것이고 회개한 것이고 속죄한 것임을 알아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에덴 동산이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든가 가는 길을 안다든가 에덴 동산을 본 적이 있다든가 이것으로는 아직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봄나라입니다. 봄나라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멀리서 본 중초견성 그리고 아직 중도에서 올라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아는 중견성, 최종적으로 에덴 동산에 입성하여 다시금 낙원을 수용하며 사는 상견성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 이분법이 없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넘칩니다. 단 한 법도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이요 봄나라입니다. 봄 87 정신 1도 금석 가투 정신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진화이자 존재의 바탕이자 근원으로 봄을 말한다. 봄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여 나이를 먹지 않아 늙지도 죽지도 않아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전지전능하고 막강한 초능력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봄의 힘을 증득한다는 것은 전지전능한 힘과 지혜에서 목숨을 바치는 헌신이고 믿음이고
생각을 비우미고 대야에게 귀의합니다. 이러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유대하고 막강한 힘을 지식이나 율법이나 생각으로 제한하고 한계 지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부렸던 선인들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나 이니 정신일도 금속가투라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놓았던 것이다. 선악 이분법의 패턴을 깨뜨리면 봄을 증득하는데 이 봄으로 흐트러지고 분열하는 마음을 잡아 지금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 마음을 잡아 자유자재할 수 있어 초능력이 발현된다. 초능력은 인체나 건강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나 상식 모두를 비워버릴 수 있어 한 법에도 끄달리거나 매이지 않아야 발현이 가능하다. 건강이나 수명을 염두에 두거나 오래 살려는 마음까지 놓아버릴 수 있을 때 인간이 타고난 초능력은 발현된다. 우선 몸의 아픔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어 아파봄을 통해 아픔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확증이 서야 봄의 힘이 발현되어 우리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다반사가 된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이라는 병도 우리 자신이 자기를 자해하는 분열된 정신에 기인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둘로 분열된 힘이 아닌 통일된 하나의 힘, 봄의 힘을 주면 고정관념이나 인간의 집단의식을 돌파하여 자유자재한 신인간이 탄생한다. 이것이 과학기술을 넘어서 영성의 힘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후천세계를 열미어 제2의 르네상스이고 개벽이다. 이렇게 되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 초능력을 구사하는 진일보한 인간이 첨단의 과학기술을 활용하며 사는 정신문화와 물질 문명의 조화로운 지상천국 용화세계 봄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 봄은 전지전능하고 막강하다. 봄은 전지전능하다. 어째서 그런가? 봄은 한 생각 고정관념에 잡혀 불가능하다, 어렵다, 안된다는 어떠한 부정적인 결론이라도 즉각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으므로 전지하다. 그러면 어째서 전능하다고 하는가? 그것은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 선입관, 결론이라도 즉각 비워 무력화시키는 힘과 나아가서 가능하다, 된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한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은산 철벽 같다. 실제로 불가능하고 어렵고 안 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한 생각으로 즉각 돌리면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어 불가능은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막강하다고 하는가? 속박을 자유로 돌릴 수 있는 힘과
전쟁을 평화로 돌릴 수 있는 힘, 그리고 불행을 행복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막강하다. 그러므로 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힘, 일심의 힘, 봄의 힘 깨달아 얻어야 한다. 봄 80부 봄 공부는 정신 차리는 공부의 구체적 과정이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천지만념으로 흐트러지는 마음을 수습하여 하나로 모은다는 말이다. 정신을 차리는 것이 몸과 마음의 주인은 우리가 행해야 할 유일무이한 도리다. 정신을 차려야 나갔던 정신이 들어와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된다. 정신이 들고 보면 정신이 들고 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고 난다는 것을 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정신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정신을 차려야 생각, 마음의 분열로 야기되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 판단, 평가, 심판, 대립갈등, 투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스린다. 정신을 차리면 몸 따로 마음 따로 놀던 분열 현상이 멈추고 치유된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맑고 밝아진다. 정신을 차리는 일이 생각, 마음을 잡는 일이고 마음을 잡아야 마음의 주인이다. 봄나라 봄 공부는 정신을 차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다. 정신 차린다는 말은 간단하여 누구나 알고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거쳐 오직 돌아봄, 그냥 돌아봄, 온통 돌아봄이 되어야 본격 돌아봄이 가능하여 분열된 두 개의 자아가 하나의 자아로 합일된다.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야 봄이 무엇이고 정신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 참나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 남을 보듯 자기를 바라보는 안목이 선다. 이렇게 되어야 봄과 생각의 갈라치기가 된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과 마음과 몸의 관계가 확연해진다. 이렇게 되어야 봄이 정신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았다고 정신 차리는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자기를 찾아 거듭났지만 영적인 갓난아기에 불과하므로 더욱 많은 경험을 통하여 자라나고 성숙하여야 명시에 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의 권능을 발휘한다. 하나가 완전히 성숙하고 무르익어야 정신이 지닌 무한하고 영원하며 막강한 신통력이 발휘된다. 정신을 차리고 차려 정신이 하나에 이르러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이른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넘친 봄나라를 건설한다. 그러나 봄나라의 봄님에게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라는 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정신을 차리는 일이야말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야 할 보편적인 길이요 유일무이한 율법으로 사람을 완성시키는 길이고 사랑을 꽃피우는 일이요 만물의 영장을 태동시키는 우주의 섭리이다.